뇌경색이라는 단어를 병원에서 듣는 순간 환자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뇌졸중, 뇌경색과 같은 질환은 우리에게 신체의 자유와 삶의 존엄성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1년에 대한민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하루에 300명 이상의 누군가가 쓰러지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고혈압 관리에 어려움으로 인해 뇌출혈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식습관의 급격한 서구화와 기름진 음식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희망적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무려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명 중 9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지원 박사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내용은 4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우리 뇌 속에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생리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진짜 뇌경색 전조 증상과 단순한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뇌경색을 90% 예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3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뇌경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정확한 지식으로 바뀌고 그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뇌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뇌의 작동 원리부터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무게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무게 대비 5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도로 집약된 기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단 1초에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뇌세포는 다른 신체 세포와 달리 비상에너지를 거의 저장하지 못합니다. 산소 공급이 단 4분에서 6분만 중단되어도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괴사된 뇌세포는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단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라면을 끓이는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된다는 것이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은 어떻게 막히는 것일까요? 크게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맥경화입니다. 이것은 혈관의 노화 현상입니다. 수도관을 오래 사용하면 내부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듯이 우리 혈관벽에도 기름 찌꺼기, 즉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얇게 쌓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꺼워지며 혈관의 내경을 좁힙니다. 마치 4차선 도로가 3차선, 2차선으로 좁아지다 결국 완전히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혈관이 완전히 폐쇄되고 그 순간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뚝 끊기는 것입니다. 2번째는 혈전입니다. 이것은 동맥경화보다 훨씬 더 급작스럽고 파괴적입니다. 혈전은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떡은 주로 심장에서 생성됩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질환을 가진 분들이 위험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심방 내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그 혈액이 응고되어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이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뇌혈관의 좁은 부위에 걸려
순식간에 혈류를 차단해버립니다. 동맥경화로 막히는 것과 혈전으로 막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혈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우회로를 만들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은 예고시야 예없이 갑자기 날라와 혈관을 막아버리므로 뇌가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손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후유증 역시 심각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요 했던 70대 정희경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고 혈압 당뇨도 없으셨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방세동이 있으셨으나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심장에서 생긴 핏떡이 뇌혈관을 막아버렸고 그분은 지금도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과 단순한 증상을 구별하는 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별법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모든 어지럼증이 뇌경색 신호는 아닙니다. 가짜 신호인 이석증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하는 느낌이 강하고 구토가 심하게 동반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가 비틀거리긴 해도 스스로 걸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짚고라도 화장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도는 느낌보다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이 심하게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걸으려 해도 자꾸 한쪽으로 쏠리며 중심을 전혀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발 저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문제라고 착각하고 파스로 넘기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저림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점점 심해지며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쉬어야 나아지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인한 저림은 전혀 다릅니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함께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척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각한 뇌 손상의 증상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과성 뇌 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이것은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괜찮아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졌다가 1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라고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 즉 뇌경색의 예고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TIA를 경험한 분 5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습니다. 그중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큰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이틀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FAST 법칙을 꼭 외우고 가십시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하십시오.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A는 안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보라고 하십시오.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문장을 따라해보라고 하십시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꼬이면 위험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자, 이제 90% 예방이 가능하다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식탁의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을 지키고 나쁜 기름은 혈관을 막습니다. 좋은 기름.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기름에는 오메가9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막아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실제로 프레디메드라는 대규모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그룹이 일반 식단을 먹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즉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다만 들기름은 산패가 매우 빠르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모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나물이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나쁜 기름은 무엇일까요? 최악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이며 과자빵 튀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의 경화유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므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메가6가 과다한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등이 있습니다. 이 기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은 이미 오메가6를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팜유입니다. 라면, 과자, 가공식품에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포화지방이 높아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장된 정보를 바로잡겠습니다. 인터넷에 식용유만 바꿔도 80% 예방된다는 이야기는 명백한 과장입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80%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90% 예방을 위한 다양한 습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기름 외에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는 나트륨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아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셋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가공된 음식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통곡물, 채소, 생선, 좋은 기름, 이 네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실천법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숨어있는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혈관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혈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초음파로 이 혈관을 보면 동맥 경화의 진행 정도, 혈관벽의 두께,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으며 안전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하면 뇌 MRA 검사로 뇌혈관 자체를 촬영하여 동맥류, 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곳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터 검사가 중요합니다.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부착하고 다니며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방세동과 같이 증상 없이 숨어있는 부정맥을 찾아냅니다.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다면 꼭 받아보십시오.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이 발견되면 한근고제를 복용하여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을 막습니다. 집에 혈압계를 장만하여 아침 기상 후 5분 정도 휴식한 뒤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이왕이 혈압이 90을 넘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에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피떡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당 관리가 안 되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당화 혈색소 검사를 3개월마다 받으십시오. 셋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우리 몸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여 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혈관이 버틸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밤에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참 뒤에 컥하고 숨을 몰아쉬는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로 진단되면 양압기를 착용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보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합니다. LDL이 130을 넘으면 관리가 필요하며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 환자는 7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90%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고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찾는다면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패스트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얼굴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것은 더 큰 뇌경색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찾으십시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홀터 검사로 숨어있는 심방세동을 찾아내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미리 관리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뇌경색은 한순간에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집에 있는 식용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 동네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한번 받아보는 것, 혈압약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면책조항. 이 영상의 내용은 뇌경색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처방을 위한 전문 의료 행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뇌경색 증상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즉시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십시오.